1%의 수익률 차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몇 년 단위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자산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운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단기 지출 목적 자금을 확실하게 조금 예상을 해서 재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버퍼를 만들어 놓고 그거 이상의 자금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이제 앞서서 연금 자산의 투자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작은 변동성도 되게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수령만으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예금처럼 이제 안정적인 자산만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제 은퇴 이전에는 근로소득 같은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고 은퇴까지의 시간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회복할 여유가 있지만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적인 여유나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히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언제 얼마를 꺼내 써야 되는지를 조금 중심으로 자산을 나누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금은 3에서 5년, 예를 들면 중단기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생활비, 중단기 지출, 그다음에 비상금 같은 자금인데요. 이런 자금은 사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허용이 되는 그런 자금이라면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라보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현금 아니면 예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금을 그냥 은행 통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두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수시 입출 통장이 입출이 자유롭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금리가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좀 놀리고 있는 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준다는 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해 보면 이제 금리가 거의 그냥 맞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 거나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다. 현금성 자산들끼리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은퇴 직후처럼 이 자산 수익률의 민감도가 높은 시기에는 1%의 수익률 차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몇 년 단위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한 번쯤은 이제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그러면 안정형 자산을 운영할 때 어떤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MMF나 단기 채권형처럼 유동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만기 채권형 ETF나 단기채 ETF처럼 일반적인 예금 상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주면서 이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채권형 ETF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최근에는 금리와 연동된 ETF 상품들도 있어서 이렇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금성 상품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더 신용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이제 회사 채권형 이런 ETF를 활용한다면 예금보다 조금은 더 높은 금리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금의 목적이랑 사용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행에 직접 가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증권사 어플을 사용해서 ETF를 매매를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현금성 상품 몇 가지를 비교해 보고 그 중에 가장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노후 자금, 이제 노후 수령 기간을 또 유의미하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ETF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 사람들이 운용할 때 보면은 거의 사실 예금 하시는 분들이 80% 넘고 막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ETF에 거의 예금에 준하는 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MMF도 사실 이것도 ETF로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같은 전략을 쓰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금리형 ETF도 CD금리형 이런 것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형 ETF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이
거의 없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형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단계의 완충 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하는 스왑이라는 그 상품을 사용해서 금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스왑도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파산이 난다거나 하면은 이게 위험이 금리형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담보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실제 국채 담보도 받고 있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어쨌든 담보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금리형 ETF 같은 경우에는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예금이랑은 분명히 다른 상품이긴 합니다. 다만 예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기도 있잖아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예금자 보호 한도도 어차피 각 은행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뭐 많은 자금을 그다음에 뭐 만기 없이 조금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금보다도 다른 뭐 앞서 말씀드린 MMF나 뭐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뭐 금리형 ETF 같은 상품이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정형 ETF가 사실 좋은 점은 네. 어쨌든 예금은 1년씩 뭐 이렇게 맞습니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투자를 하던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내 돈이 묶여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킹형이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내 차 그 파킹 하듯이 맞습니다. 잠시 세워두고 다시 또 이제 쓰려고 할 때는 또 뺄 수 있는 맞습니다. 좀 이런 용도로 이제 안정형 ETF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방법일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만기 채권형 ETF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즘 관심이 많으시긴 한 것 네네. 같더라고요. 사실 만기 채권형 ETF도 구조는 사실은 비슷하긴 합니다. 만기 채권형 ETF는 주로 사실 이 회사채형, 우량 회사채를 베이스로 한 만기 채권 ETF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만기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상품인지를 보면은 해당 만기 근처의 채권들을 편입을 해서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시점에 내가 이 해당 펀드의 만기 일에 어느 정도를 받을지 예금처럼 완전히 원 단위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최소 0.01% 내외의 차이로 굉장히 정확한 수준으로 해당 만기일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내가 정확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뭐 예금 아니면 만기 채권형 ETF 등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두면은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또 그 차익을 또 추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채권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 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만기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금리 상승이나 금리 하락에 따른 변동성을 조금 피하고 싶은 분들이 요거를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채권이 많은 분들이 안정 자산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꼭 안정자산, 네, 안정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출이 정해져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 이 금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움직임이 적은 채권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최근 금리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 같다, 시중금리가. 그래서 나는 조금 이 높아진 시중금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낮아지면 차익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만기가 긴 중장기나 아니면 최근에는 사실 미국 장기 채권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0년짜리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내가 금리 하락이라는 이 아이디어에 베팅을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장기 채권도 당연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높은 맞습니다.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채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안정형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쭉 안정형 자산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시장 변동성에 이제 놀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런 안정형 자산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제가 이렇게 좀 안정형 자산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설명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나는 내 은퇴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다 빨리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조금 더 겁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퇴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거는 오히려 연금의 수령 기간을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뭐 3년이나 5년 이내에 꺼내 써야 될 지출이 정해져 있는 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여유 자금까지 모두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 연금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자산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지금은 또 크긴 하지만 또 네네. 이게 언제 또 안정화될지는 알 수 없고 또 맞습니다. 그 타이밍을 또 우리가 알기는 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요즘 뭐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40대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뭐 50대, 60대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3, 40년은 맞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로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 이 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될 기간이 30년이나 40년 정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 자산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운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손실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수익 기회 자체가 너무 낮아져서 낮아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더 위협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단기 지출 목적 자금을 확실하게 조금 예상을 해서 안전자산으로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심리적이나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버퍼를 만들어 놓고 그거 이상의 자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분류를 해서 약간은 더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장기적인 이 연금 수령 기간이나 연금의 건전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가요? 사실 연금의 수령 기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50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일찍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사실은 받쳐주고 있고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있을 저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조금은 대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거의 없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기소득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너무 리스키하게 자산을 운용하게 되면은 바로 뭐 다음 달이든 다음 주에든 큰 지출이 나가게 됐을 때 나는 뭐 3년, 5년 정도의 시계로 미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앞으로 지출, 성향,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자 자산운용 김상훈 매니저와 내 연금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도 진짜 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 모셔주셔서 저도 제가 고민했던 거를 많이 말씀드리고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흔들리고 앞으로도 계속 환경은 변하게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맞는 투자의 정답은 없으니까 좀 더 나의 상황, 나의 성향,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어떤 투자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핸드폰 보지 않고 잘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서 더 잘 준비된 노후가 여러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사실 저희가 서두에 실제로 최근에 변동 장세를 겪으면서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 각자의 이제 안부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야기 나눈 거 돌이켜보면서 정리해보면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야겠다 이런 힌트를 좀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녹화 끝나고 나서 바로 내 포트폴리오에 한번 좀 변화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상훈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